뭐 남극 기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여행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펭귄이 있는 네네네. 이쪽에서는 뭐 호주인가 그쪽도 그런데 이제 3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네. 아 그게 그 세종기지 옆에 펭귄 군락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호 지역인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라이센스를 이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아,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만지는 건 안 되는데 펭귄이 와서 만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요? 개가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를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툭툭 치고 만지는 거는 나를 만지는 건 괜찮은데 제가 귀엽다고 쓰다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남극이 아니라 사실 어디 가든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대서양에 고래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다 규칙이 200m까지 접근, 400m까지 접근한 거였어요. 근데 뭐 200m까지 접근한 거였죠. 벨루가만 400m. 근데 개가 온다. 그러면 200m를 유지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안전하니까. 네네. 아. 고래가 우리를 궁금해하는 것까지 우리 막 수동다. 아, 그렇군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윤 작가님이 이제 남극 가기 전에 아 이럴 거야 하고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약간의 정보도 그렇고. 근데 남극 생활을 직접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런 거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은 뭐였나요? 비린내 같은 거, 예? 비린내 같은 게 되게 많이 음식에서 나더라고요. 나는 비린내가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바다에 그 펭귄 사체랄지 아. 아니면 펭귄 군락지가 근처다 보니까 음, 펭귄들이 크릴을 먹거든요. 예, 크릴새우. 그러니까 그 군락지에 가보면 핑크색으로 멀리서 보면 너무 예뻐 보여요. 예. 근데 벌써 바람에서 예. 냄새가 역한 냄새가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크릴 자체가 냄새가 나요. 아. 그 크릴 덩어리가 보통 냄새 아.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냄새가 정말로. 그러면 남극 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데 그게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나요? 사실 힘든 게 너무 없어요. 아, 거의 그래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피복도 예. 그 코오롱 스포츠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8년도에 세종기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 극지연구소의 피복 지원을 계속했고 그래서 함께 성장한 거죠. 코오롱 스포츠 쪽에서도 피복이나 이런 연구를 최첨단 소재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매번 갔다 온 기지 운영위원이나 막 그 박사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요. 코오롱 스포츠에서 그래가지고 반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 추워요. 원피스 입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빙하 그 바닥에서 신는 되게 두꺼운 신발이 있거든요. 예. 발도 안 시렵고요. 그냥 바깥으로 노출되는 얼굴 요만큼만 추워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이 발전되면서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시고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거기 가시는 분들이 그 동상으로 왜 발가락 자르고 막 네네네. 그런 분들이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결국에 네네.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요. 네. 하지만 옷 갖고 동상 걸려서 뭐 다리 잘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그만큼 같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셰클턴이나 이런 분들이 남극 갔을 때와는 정말 천재기벽 수준으로 피복이 좋아졌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K루트 탐사대 이제 가는데 20일, 오는데 20 며칠 이렇게 걸려요. 예. 너무나 이 차량들이 무겁고 하다 보니까 예. 시속 5km로 달리거든요. 어느 세월에 그 루트를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돌아올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피복이나 이런 게 안전하니까 우리 빙하에서 비박해 볼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옷 입고 예, 그 옷 입고 그것도 남극의 밤하늘 별을 보면서 비박할 수 있는 게 너무 좀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단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안전 규정에 못합니다. 그거 못하게 돼 있을 예, 것 같아요. 못하게 돼 있죠. 없으면 모를까. 예. 아니 그 아까 K루트 탐사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뭐 예전에 했던 길이 크레바스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근처에서 또 다른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네. 노하우를 쌓아갈 텐데 아니 그게 1,600km면 네. 뭐 시속 5km로 네. 이렇게 전진하면 그거 그래서 한 시간이 3개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개월 가고 3개월 오고 뭐 이렇게 잡든지 2개월 가고 2개월 오고 이렇게 잡든지. 그러면 중간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그 차량에서
자고 또 네, 전진하고 카라반. 자고 전진하고 아마 그러는 자료 사진 보여주시면 자료 사진 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 차량들 일렬로 쭉 있는 2019년도 사진. 예, 2019. 네네. 아, 저렇게 이제 맨 앞에 있는 차가 그 K루트 1호차 이제 안전요원 대장님이 저 1호차에 이제 그 안전요원 그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과 두 분이 딱 타시는 거고 예, 그 뒤에 이제 SUV 차량이 이제 현대에서 예, 지금 저 차는 일본 차인데 그 뒤에 있는 차 같은 경우 이제 현대에서 산타페를 세 대를 약 10몇억을 들여가지고 아이슬란드에서 개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극지연구소에 기증을 해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차량으로 주로 이동을 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피스톤 분리라고 하는 저 설상차가 예. 저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카라반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기에 카라반에 하나는 이제 비품이 들어있기도 장비 같은 게 다 들어있기도 하고 차량 뭐 수리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는 다 음식으로 채워져 있고 그 뒤에 있는 창문이 있는 컨테이너는 저희 이제 숙식할 수 있는 아, 네,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리빙 카라반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는 이제 발전기가 있고 그 맨 뒤에는 탱크로리가 따라옵니다. 그걸 이제 트랙터 어마어마하게 큰 트랙터가 예, 한 30톤 정도 되는 탱크로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하나의 이제 그날 저녁에 작은 타운이 생겨요. 이렇게 아, 발전기를 중심으로 차량 충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 주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차들을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발전 콘센트 꽂고 이제 차 주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나 이런 건 뭐 문제 없는지 봐야 되고 SUV들은 시동을 한번 끄게 되면 그 다음 날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밤새 시동을 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해주고. 그 그래서 뭐 남극이 재밌어요. 그냥 예, 안 춥습니다. 안 춥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너무나 안전하게 잘 돼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예. 극단적으로 여기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 덕을 보는 거죠. 걱정이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을 때는 뭔가 이런 뭐 펭귄도 있고 네네. 뭐가 있는데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 몇백 킬로미터 들어갔으면 네.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계속 하얀 것만 보이고 무슨 동물이 보이는 것도 선생님 아니고. 저는요 예. 그 K루트 팀 예. 2019년도에 K루트 팀하고 내륙으로 들어가 보고서 지구 평판설을 믿기로 했어요. 사방이 뭐 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냥 단면인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예. 아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예, 그 이미지 사진을 그 2019년 거를 뭐 몇 장씩 좀 보여주세요. 아 저게 예. 남극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운석 발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극은 이게 하얀 바탕이다 보니까 운석 발견하기가 되게 용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운석을 발견하기 매우 좋은 지역이 있어요. 엘리펀트 모레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운석 발견의 보고예요. 아, 왜냐하면 앞에 산이 있고 빙하가 아까 흐른다 그랬잖아요. 예, 야 흐르다가 앞에 산을 만나면 뒤집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떨어졌던 운석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바람이 세야 돼요. 예. 그래야 뒤집혀진 얼음이나 가벼운 눈들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저렇게 작은 저 운석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아. 저 정도 작은 것도. 저게 뭐 보통 이런 땅에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저게 운석인지 아닌지 그렇죠, 모를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운석을 찾는 것은 사막하고 사실 빙하예요. 예. 왜냐면 사막에 갑자기 돌이 하나가 딱 있어. 아, 이게 그렇죠. 어디서 봤겠어요? 우주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빙하도 그렇잖아요. 저기에 갑자기 까만 게 있어. 예. 올 방법은 우주에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구 운석에 우리가 발견한 그 운석의 80%가 남극에서 발견됐어요. 네네. 남극에서 지금 한 3만 개가 넘어요. 근데 운석을 도대체 왜 찾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지구 탄생의 초기 역사를 알려줄 네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저우 연구하는 거랑 거의 네, 같은 맞아요. 거죠. 라이터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물을 그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걸 옆에다 두고 사진을 같이 찍은 다음에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제 땀이나 이런 게 쟤한테 묻게 되면 저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핀셋 같은 걸로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위치에 이제 GPS 넘버를 쓰고 발견한 사람의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써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날짜를 기록을 하면 이게 극지연구소 쪽에 이제 보관이 되면서 저 운석의 이름이 이제 제 이니셜로
되는 거죠. 아, 발견하셨어요? 하나 발견했는데 날라갔어요. 그게 아, 이게 윤태호의 이름은 네, 네, 운석에 네. 이렇게 남길 수 네. 있었는데 한 요만한 거였는데 네. 날라갔습니다. 네. 네. 아, 그것도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 누군가 해서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저게 만약에 어떤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다, 아니면 단백질이 있다. 네, 야, 그럼 뭐 생명 진화해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아주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만져서 손바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는 사실은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